안녕하십니까. 인적성장 전문가 김태순의 유아부모 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전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손 씻기도 더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도 열심히 착용하셔서 코로나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입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살 딸아이 엄마예요. 소심한 편인 아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좀 더 크면 좋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낯을 가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눈치를 자꾸 보고 왜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신 사연은 자존감이 자꾸만 떨어져 보이는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자존감이 낮은 유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존감의 형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죠.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실 끝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면서 성공을 경험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발달 단계마다 경험하는 소소한 성공과 성취감들이 아이에게 난 할 수 있어 라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 후에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기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경험들이 아이에게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은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과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의 복합체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내는 능력이 우수하여서 일은 성공적으로 잘 해내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반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아이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아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므로 자존감이 잘 형성되는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숨은 심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의미는 유아들은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본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부모나 선생님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나는 착한 아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수용적인 아이로 인식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집니다. 먹기 싫은 음식도 잘 먹는가 하면 불편한 상황이 싫지만 괜찮은 척 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되풀이되면서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부모나 교사, 친구의 눈치를 살피고 주변 상황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 맺기를 할 때 실패를 경험을 했거나 그 경험에서 부모나 교사, 친구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며 더욱더 온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에 있는 어른들이나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유아들은 내 의견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타협하는 시도를 해줘야 합니다. 유아들이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에
아이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별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2가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혼내거나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혼이 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여서 결국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친구를 사귈 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친구에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친구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표현할 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친구 관계는 늘 쌍방이 상호 교류적이지 일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편 친구는 아이가 자신과 사귀고 싶지 않은가 마음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사귀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도 실패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교훈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2번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혼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실수를 하는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시고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이다. 어떤 노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쑥쑥쑥쑥 자라서 높아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번째 시간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